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2부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또 미니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알맞은 타이밍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올림 100%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킹형님 하면서 하트를 또 열심히 날려주고 계시네요. 철학관 챔피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테디님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2부 시간 딱 맞춰서 오셨고 11시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서당계 1년차님 슬쩍 자꾸 도망가려고 타이밍 보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 2부에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전정희님 그리고 벙벙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눠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도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하기 전에 저희 앞서서 1부에서 진단했었던 핑거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AS를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핑거가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좀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핑고가 국내 이제 스마트 금융 플랫폼 쪽으로 이제 1위 사업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였던 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 금융 쪽에 좀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네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은행 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금융 쪽에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그렇게 엮였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니까 이 네이버 라인뱅크가 대만과 함께 이제 손해보험을 좀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핑거 같은 경우에 이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라인뱅크, 토스와 함께 또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 쪽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겠죠. 그러면 개별 이슈가 좀 잘 나오면서 수급은 좀 잘 들어가게 됐으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여겨져요. 일단은 긍정적인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데 말씀드렸듯이 다음 매물이 있는 구간이 약 한 15,000원 구간 정도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여기 구간,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좀 머물러 준다거나 혹은 이제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봤을 때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추가 매수 구간 좀 상세히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 눌림 구간이 출현하게 됐을 때 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흐름 보시고 꼭 문의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 핑거에 대해서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왔잖아요. 잘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자체도 이제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수급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앞선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이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매수 혹은 이제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혹시나 이제 눌리는지 혹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머무는지를 보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의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미리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이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고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점
수급의 현황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2부 연달아서 2시간 하니까 좋네요. 바로바로 네. 이렇게 보충적인 설명들 또 AS까지 핀 거에 대해서 신규 매수에 대한 문의까지 저희가 해결책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갓형일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수공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CJ 제일제당 살펴볼게요. 매수 문의 주셨고요. 박스권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39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뭐 짧게 보더라도 최근에 요 한 38만 원 구간에서 42만 원, 3만 원 구간 박스권이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요 백박스권에서 좀 수익을 먹고 나오는 전략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쁘지 않은 매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43만 원 정도 구간부터 이제 한 38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네요.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J 제일제당이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역시나 이제 뭐 내수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 식품 쪽도 이제 굉장히 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사업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부분이 또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캐파를 유지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박스권 저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충분히 또 박스권 매매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이루는 종목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박스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굳이 접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실적은 좋은 상태예요. 실적은 좋은 상태인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매매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어야지 매매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려는 그런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최근에 이 굉장히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힘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실적이나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크게 상승을 바라기는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저라면 굳이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메말라 있는 상태라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될 때 좀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매물대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뚫어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를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 이상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될 겁니다. 때문에 저라면 굳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나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굉장히 좀 낮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차 목표가는 42만 원 수준이 아니라 약 한 41만 원 수준으로 현재가 대비 약 한 4, 5% 정도 구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까지 1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아닐지가 좀 나뉠 것 같거든요.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약 41만 원 정도까지만 노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동반이 되었을 때 진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 실적은 좋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이 또 동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또 계속 날아가는데 실적 안 좋은 종목들도 주목을 받으면 날아가는데 이렇게 수급이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또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스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지만 그 안에서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해도 41만 원까지로 목표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수급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김태자님 잘 오셨고 박영희님 또 해피제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02325-8200번 문의 전화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벙벙님께서는 항상 전문가님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 어깨. 헬스장은 도대체 언제 가서 언제 운동을 하시는 거냐라는 질문 짧게만 답변을 드릴까요? 모든 일정을 끝내놓고 네. 한 저녁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가서 네. 한 1시간 반,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잡니다. 네. 정말 이게 아무나 나오는 피지컬이 아니죠. 여러분들 꾸준한 운동이 답이라는 거 다시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템베거 여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8,600원 매수가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해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7,460원의 거래를 마쳤고 사실 게임주로 이렇게 보자면 오늘 다른 게임주들은 다 오늘 힘이 안 좋았는데 M게임만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게임은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을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NC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게임주들은 성장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성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이제는 실적이 더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M게임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캐시카우는 역시나 이제 열혈강호라는 이제 게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만화로도 많이 봤고 게임으로도 플레이를 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열혈강호 이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게임이 15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 실적은 상승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신작이 나온 게 있습니다. 루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1위에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기대감을 올릴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들은 중요한 게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N게임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또 잘 잡아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살짝 지나갔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게임주들은요 반등하는 구간을 잡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수급이 일전의 수급에 비하면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구간에 사실 게임주들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한 차례 줬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 매물대 구간을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장이 꺾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M게임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게임주들이 다 비슷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추가 상승 나오다가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이제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M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M게임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무언가 이제 또 기대감이 필요하겠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확실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열혈강호가 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분을 또 나타낸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 실적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혈강호 온라인이
이제 이 4분기에 좀 재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루아의 신규 매출까지도 더해지면서 4분기에 이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거둘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만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한 종목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전의 상승 약 한 7,500원에서 600원 정도 구간이 또 단기적인 매물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 예측을 하건데 지금 현재 이 7,600원 구간부터 약 6,000원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당분간은 박스권을 형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또 8,000원 중반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는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간씩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가 8,6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좀 더해 나가면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서 이제 약간 단가는 8,000원 수준 혹은 7,000원 후반대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반드시 8,000원 이상의 탄력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약 한 8,200원 정도 수준, 2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 단가가 오게 되면 평단가를 낮춰놨으니까 충분히 또 이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은 바로 한 번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재 단가로부터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주시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한 차례 탄력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8,000원대부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 1차 목표가죠. 8,200원 근처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이 수익 만회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노려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혈 강호와 루아가 서로 시너지를 내주면서 주가를 끌어주고 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영향권에서 좀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때까지는 눌림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단가 낮추고 목표가 8,200원으로 빠져나오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동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9,000원에 10%. 매수 최근에 하셨나요? 아니면 좀 오래 되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3 가가지고, 네네네. 매도하고요. 아, 네. 네, 어저께 또 다시 매수를 잡으셨구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승인이 나면, 네. 재료 소멸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 이후에 뚜껑이 열린 이후에 이 종목의 앞으로 전망, 네. 향방에 대해서 체크를 네. 좀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일동제약이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상태였죠. 이제 시오노기로부터 이 조코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 사용 승인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또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일전에도 이제 이 시오노기와 관련해서, 조코바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 45,000원 구간으로부터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용 승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결정될 확률이 이제 거의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이 권고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이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조금 높을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일동제약이 마찬가지로 이 시오노기 쪽에 굉장히 이 조코바 쪽에 목숨을 걸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또 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이 조코바로부터 어느 정도 또 이 성과를 나타내야지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일동제약이 이 조코바를 또 판매하기 위한 어떤 이 준비들은 다 맞춰 놓은 상태예요. 뭐 판권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 또 다시 한번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시간외를 보니까 이제 시간외 하한가를 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긴급 사용 승인 권고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했다 정도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이 코로나 백신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은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의 단가를 잠깐 보게 되면 시간의 단가가 이제 약 한 33,500원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시간에 이제 한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일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부근, 약한 이 정도 부근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3,500원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또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었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어찌됐든 이 일동제약이 조코바를 또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좋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출발을 하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3만원 구간, 3만원 초반대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상당히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차익 실현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현재 이 33,000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31,000원 구간이죠. 약한 21선과 61선이 겹쳐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2만 원대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하락폭이 커지면서 기회비용 또한 커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시초가에 시작을 하면서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31,000원부터 33,000원 구간까지 이 지지라인은 어느 정도는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이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넓으니까 일단은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서 혹시나 이 단가를 좀 지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은 약한 다시 한번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4만 원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일단은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네. 시간의 주가에서는 재료 소멸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체크해 주신 33,500원 요 가격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요 가격 라인 잘 확인을 하시고 비중인 조절을 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동제약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계속해서 저희 투자의 신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군요. 자성발전님 언제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무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레귤러님 그리고 뚠뚠이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저도 있어요 라면서 같이 출석 체크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살펴볼게요.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갓형일님, 반도체 불경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21,9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앞서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 짚어주기는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역시나 업황이 중요하겠죠. 이제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이 핵심 기술인 ALD라고 합니다. 이제 이 원자층 증착이라고 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집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미세 공정을 다루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다루어지는 이 수급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역시나 이러한 이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이제 뭐 같은 관점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전 상승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보게 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때 지오 엘리먼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수급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지오 엘리먼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어떤 상승에 대한 힘을 다시 한번 또 모아가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가가 23,000원이신데 주가가 21,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는 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약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 박스권 고점까지는 그래도 이 향해 갈 만한 그런 이제 성장력은 충분히 나타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반도체 쪽이 조금은 좋지 않았지만 미세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미세공정 쪽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분명하게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수급적인 측면인데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수익 매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 2만 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하는 흐름 보여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약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한 2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1차 목표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하는 굉장히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오 엘리먼트 시장의 기대감이 실리는 종목입니다.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2만 원을 지켜준다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 있고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2차로는 28,000원까지 수익고 키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문의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페노션요. 페노션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500원에 50%. 50%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거 물타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페노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좀 됐는데요. 물타기를 하고 물타기를 했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비중도 50% 좀 채우셨구나. 예,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이 있어서 물타기를 대응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HMM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MM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보였고, 해운주 중에서는 이제 페노션이 가장 또 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단은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가장 좋았었던 때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해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운임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들 다시 한번 또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페노션이 이제 상당히 3분기 실적이 또 잘 나타나줬습니다. 운임 지수가 꺾이는 이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좀 굉장히 좀 잘 해놨죠. 지금 현재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벌크선, 건화물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지만 선제적으로 이 탱커선의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놓으면서 이 부분이 또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건들을 잘 따내고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 비싸지기 전에 탱커선이 지금 많이 좀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비싸지기 전에 투자를 좀 잘 해놔서 이러한 이익적인 부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해운 운임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서 저는 이 해운주 쪽은 조금 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이 페노션은 어느 정도 또 선제적인 투자를 또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가장 또 좋게 볼 수 있는 해운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는 완전히 잡아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잘 이뤄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이 매물 구간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5,500원 구간 매수가 부분이 또 매물대로 적용을 하면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선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약 한 5,000원부터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이 정도 구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매물대로 작용을 했었던 5,500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돌파를 해주면 이제 6,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대응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또 잡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점에서 자리 잡히는 부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보게 되면 약 60일선과 20일선이 모여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죠. 이 구간에서 먼저 주가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준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5,500원이 되겠죠.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약 평단가가 5,300원 정도 구간으로 좀 맞춰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 목표가를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 국대화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페노션은 이제 매물대가 마찬가지로 좀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페노션 전망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가격적인 라인에서 대응은 좀 부지런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익 꼭 볼 수 있기를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페노션에 대한 진단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 지금 이 시간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테디님께서는 미니 강의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종목 진단 조금 더 하고 미니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니 강의도 굉장히 좋은 정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상담은 저희 권병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한진입니다. 2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비중은 꽤 무겁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제 28,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차트 보고 있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려가나 싶거든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볼까요?
일단은 한진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좀 실적을 보게 되면 택배 수익성이 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보게 되면 쿠팡 물량을 좀 이탈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연 이 한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한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기가 약간 힘들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실적이 좋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좋든지 혹은 이제 뭐 네옴시티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권들을 따내올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확실하게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자체도 이제 이 운송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당장에 단기적으로 이 눈에 띌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진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오늘 거래 대금이 2억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이 좀 잘 나오기는 했지만 60일선에 부딪히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60일선 이후에 사실 매물이 엄청나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조차도 뚫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힘이 모여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저는 매수가를 높게 갖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와 현재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100원 차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한진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구간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지금 현재 수익을 잘 보여줬었던 대형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매 방식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순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한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장에서 메리트가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한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1선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지켜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21,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대비 어느 정도 이제 약수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구간까지만 지켜보시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이었습니다. 확실하고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좀 시장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좀 강한 이유가 있어야지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힘을 받아가는데 한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21,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시장은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다만 다 같이 상승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주목하는 섹터들을 좀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또 잠시 후 미니 강의를 통해서 힌트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미니 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오승님께서 매수 문의로 남겨주셨는데요. 부탁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1%대 상승이고요. 2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포스코 홀딩스는 뭐 워낙에 좋거든요. 시장의 흔들림에도 이 종목은 굉장히 꿋꿋하게 빨간불 상승에 대한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아래가 굉장히 꽉 차 있는 모습들 수급 라인이 체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바닥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랑 말랑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짧은 구간이죠. 30만 원이 될 것 같고 30만 원을 뚫어줘야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폭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눌리는 걸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철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이쪽으로 이제 다 넘겼습니다. 철강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케미컬도 그렇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주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이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자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또 이 성장, 이 주가의 성장은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좋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의 계속적인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확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지만 이전 매물대 구간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30만 원 구간 돌파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은 결과적으로는 이 30만 원이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30만 원을 돌파해주는 그러한 구간, 결과적으로 이 30만 원이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이 손실 구간은 2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가격대가 딱 그 매물대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힘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면서 그 수익을 챙기는 방법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승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후기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부에서의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미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님께서 미니 강의 들으려고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또 맞춰봐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이제 요 종목 쪽에 한번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 네.
태조 이방원 합창 그쵸. 잘 갔다가 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네.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다시 그런 흐름들 시작인가요? 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방산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주식 심화론에서 방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실적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방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또 대표적인 방산 기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목 정도로 좀 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약간은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나온 부분은 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제 이 비용들의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폴란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무기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향 무기 수출권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수주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역대급 방산 매출량을 또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이 K9 자주포입니다. 이제 K9 자주포에 대해서 상당한 또 물량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이루어냈어요. 그러면서 3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또 4분기부터 이러한 이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4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이 방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핫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자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충분히 또 나오고 있죠. 현재 약한 7만 원 위의 구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나가는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또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확보했었던 구간에서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LIG 넥스원은 아마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트럭에 이렇게 이제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있는 그런 이제 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폴란드향 이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사우디의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사우디는 미국에서 무기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산 시장은 미국이 꽉 쥐고 있거든요. 약 한 40% 정도를 미국에 꽉 쥐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전체적인 국가들 뭐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중국 이제 이러한 국가들이 좀 나눠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가 상당히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이 또 많이 이루어지면서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LIG 넥스원의 이 천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방산 섹터 쪽으로 또 이 사우디 관련된 기대감이 한번 또 차오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실적이 좀 차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죠. 왜 좋은 상승이 나왔냐? 사우디와 또 이 철도 관련된 MOU를 맺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워낙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철도 사업이 캐시카우로 좀 잘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방산 쪽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가장 좀 유명할 것 같아요. K2 전차입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 향으로도 이제 수출이 임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독일산 전차보다도 훨씬 값은 싼데 빠르게 납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대량 이제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4분기에도 상당히 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게 현대로템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뭐 워낙에 알고 계시듯이 뭐 나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제트기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제트기 관련해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수출 계약을 이뤄내면서 또 마찬가지로 4분기에 실적이 또 크게 떠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방산주 중에서 좀 탑픽을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현대로템 약 두 가지 정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훌륭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 좋지 않았으니까 4분기
4분기에 확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방산주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또 무난하게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4분기에 가장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역시나 방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매력도가 있는 이 방산 섹터, 그 중에서도 이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온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다시 한번 방산의 때가 오고 있다.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방산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탑픽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또 따뜻한 4분기, 든든한 4분기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정말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내일 투자의 신 1부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